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명의 타파가 불성인가, 무명을 타파하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견성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전방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모룬대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모른데 끝단 아닙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예, 모룬대 끝단에 와 있기는 있는데 뭐 완전히 남단 끝단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뭐 이렇게 끝단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다대포 해변하고 저쪽에 또 저 항구 쪽하고 중간쯤 위치인 것 같습니다. 밑에 사람들도 있네요. 예, 여기 뭐 낚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조개를 줬습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개를 줬습니까? 미역을 탑니까?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분들은 뭐 미역 채취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에 저기는 왔다 갔다 지나가는 배들을 위해서 등대를 또 만들어 놨네요. 그렇군요. 저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 섬과 저 등대를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 진짜 이 부산에서 이렇게 끝단에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축복입니다. 이 부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예, 저도 뭐 감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른데 오늘 뭐 한 서너 시간 돌면은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오산이고요. 아주 그 여름 해가 긴 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보셔야 제대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섬에 저쪽 고기잡이 하는 그 낚시를 들여온 사람들이 얼굴 붉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쪽에 등대 밑에. 저기도 아마 낚싯배가 저기까지 실어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일몰 비슷한 때는 또 태워서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무명을 타파하면 과연 불성이 나타날까요? 저는 좀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무명이 사라졌다 해서 불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무명이 사라진 그 자체가 불성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불성은 불성대로 따로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 거고, 무명이 사라지면은 이제 아주 뭐 편안한 상태, 또 빛으로 가득 찬 상태, 또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상태, 나아가서 자신의 몸도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태는 될 수 있을지라도 불성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무아가 되면은 그것이 곧 진아이다, 참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의견에도 이제 반대죠. 무아가 사라지는 것은 무아가 사라진 대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한 경지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고 무아가 사라진 상태를 참나라고 하면은 이제 좀 어폐가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명이 사라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불성이다 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12연기로 가서 12연기의 순관, 역관을 다 거쳐서 역관의 맨 마지막에 무명이 이제 무명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명이 타파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라한이 된다든지 불이 된다든지 뭐 성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뭐 보고된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도 역시 뭐 좀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한 신기한 상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상태가 바로 불성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불성인 상태, 불성을 체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불성을 체득을 하게 되면은
무명이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이건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명타파가 이 무명타파 적 불성이다 여기에는 반대고요. 불성을 자신이 체득을 하게 되면은 무명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도 불성을 체득하고 난 다음에 무명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하고는 약간 결을 조금 달리하네요. 예,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명이 타파가 되면은 초견성은 가능하다. 아하. 잠깐 이 불성의 어떤 그 10우도로 따지면은 소를 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소가 흰 소가 아니고 검은 소였다는 거죠. 전생에부터 이렇게 닦아온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 소가 수만 년 동안 돌고 돌면서 몸에 그 습기가 맺혀가지고 남의 밭에 그 소가 막 들어간다는 거죠. 예. 남의 밭에 들어가면 해도 끼치고 불성 예. 그때 견성을 했다 해서 예. 완벽한 뭐 하얀 소 불성에 있던 진면목을 봤다라기보다는 초견성이다. 예. 그래서 그 견성한 소를 가지고 이제 10우도를 보면은 그것을 소를 이제 목동이 비리를 불면서 소를 발견해서 끌어당기고 뭐 이제 소를 길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 그 과정이 아마 보림이 아닌가. 그 보림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 검은 소가 흰 소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흰 소가 되면은 거의 뭐 견성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견성은 흰 소마저 사라져야 된다. 또 보는 목동마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원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그 입전 수술화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견성 단계가 끝나고 이 저자에 들어가서 중생들한테 손을 들이우는 단계 그것이 완벽한 견성이 끝나서 자기가 깨친 그 한소식 한발을 세상 중생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어떤 고비에서 또는 괴로움에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무명이 타파가 되면은 일단은 완벽한 견성은 아니지만은 견성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말하고 싶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주 언뜻 듣기에는 좋은 견해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분도 뭐 있다고 봐집니다.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제 판단에는 확률적으로는 좀 낮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무명이 그런 식으로 타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성을 보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12연기 순간 역관 하면은 그 무명타파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무명타파가 되었다라는 분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시 잠깐 됐을지 모르지만 그 무명타파한 것을 오래도록 보림을 못한다는 게 현 불교 수행 불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어떤 그런 난맥 상태랄까. 어떻게 보면은 관문을 뚫지 못하는 한 관문을 뚫었는데 다음 관문이 철벽처럼 은산 철벽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초기 불교 뭐 학자가 됐든 뭐 박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또는 뭐 교수가 됐든 뭐 스님이 됐든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단계를 점점 나아가서 확연하게 불성의 어떤 면모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해해탈과 심해탈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해탈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교의 어떤 진리 체계, 뭐 사제라든지 사성제, 삼법인, 그다음에 이 12연기 뭐 이런 진리 체계를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얻은 경지가 있겠죠. 견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명이 타파가 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불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무명 타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잘 안 나오는 거 보면은 해해탈이 사실상은 심해탈보다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해해탈 쪽으로 가면은 제가 뭐 12연기도 그렇고 삼법인도 그렇고 사성제도 그렇고 팔정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모순점들을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삼법이나 혹은 삼특상 뭐 자기보다 좀 앞서간다는 사람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건 법집이라고도, 저는 법집이라고도 안 보거든요. 그 법이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비법집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막 법집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비법집이 되든 법집이 되든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해가지고는 무명의 타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사성제 팔정도를 열심히 해도 12연기 뭐 삼특상인지 삼법인이 이걸 열심히 해도 이게 없는 겁니다. 무명 타파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경지를 내가 얻었다라고 하면서 뭐 나와가지고 구루 노릇, 서성 노릇 혹은 뭐 심지어는 바가반, 존자 노릇까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착각 속에 빠져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소경이 여러 소경들을 이끌고 그냥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낭떠러지거든요. 요런 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런 데. 여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무명을 타파하기 전에 먼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수행 내지 수련 뭐 공부 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데 잘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왜냐? 자기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친근하기 때문에 그렇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뼈 때리는 충고, 뼈 때리는 발언, 직언직설을 하게 되면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들어하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삼법인, 오온, 기타 등등 초기불교의 이 여러 가지 교설들, 정형화된 교설들,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열부터 팍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부터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게 무명타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가는 게 지름길이냐 하면은 결국은 불성과 직접 접촉을 하든지 불성 자체가 되든지 해서 무명이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그야말로 지름길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참선 공부한 사람들이 참선 공부야말로 참선이야말로 경절문이다, 지름길이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옛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도 이게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불성을 먼저 찾아야 무명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 무명을 없앤 다음에 무명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불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고요. 무명을 자기가 그냥 오랜 수련, 진짜 진짜 심산유곡이나 절해고도에서 오랜 수련을 통해서 날뛰는 마음을 완전히 잠재워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명이 그야말로 사라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러나는 불성, 나타나는 불성과 조우하고 자신의 계아가 그 불성에 녹아서 사라져 버리고 자연적으로 그냥 불성 자체가 되든지 아니면 불성과 접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주 드물다고 저는 보지만 그거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책이나 글 또는 유튜버라든지 각종 강의를 통해서 듣는 그 무명을 타파하면은 그냥 이 열반을 얻습니다. 혹은 뭐 해탈합니다. 혹은 불성을 얻게 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의견도 참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연기의 무명을 제대로 이렇게 타파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상과 무집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해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거사님이 전번에 도론도담 1편, 2편, 3편의 건강경 강의할 때도 파상과 무집착을 이야기했는데 그 파상과 무집착이 제대로 되면은 그게 해탈이 가능한데 지금 초기 불교 사람들이 그 파상과 무집착에 대해서 정확한 철견이 없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뭐 육육법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작구의 문자집 내지는 법집 또는 비법집으로 인해서 이 해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거사님을 내가 보건대는 초기 불교 사람들이 방거사님을 직접 만나서 파상하고 무집착이 돼야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해탈이 가능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해탈만 되면은 그럼 심해탈이 되느냐?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탈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이렇게 계속 옛날에 육조해종조사가 방앗간을 뭐 몇 달을 지어갖고 전부 다 방은 다 지었는데 이 껍질을 까부르지 못했다. 또 그런 그러니까 해탈은 일종의 보면은 방안을 지어갖고 자기 불성을 전부 다 확철대오 했다는 거죠. 했지만은 심해탈이 안 되는 거는 이 마음이라는 놈은 견물생심이라고 이 주변 환경과 이렇게 같이 부닥치면은 과거에 했던 이 습기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시부도에서 아까 심우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소가 검은 소가 자꾸 나무밭에 들어가서 나무 농작물을 이렇게 해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이 어느 정도 밝아지면은 견성이 해서 전부 다 까부러지면은 그 과거에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우리가 돌고 돌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그런 습관 습기 그거를 보임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털어내는 과정이 심해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까불렀을 때 원만한 심해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해탈과 해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런 내용을 보시고 본인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경험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박동께서 말씀하신 그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의 방법, 견성하는 방법, 혹은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 뭐 무명을 타파하는 방법, 그런 대표적인 그런 방법에 윗바사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제를 윗바사나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면은 오늘의 주제와 연결도 되는 것 같고, 또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10분 정도 하려 했는데 지금 한 20분, 19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이 차한잔의 도론도담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